유럽연합 EU가 화이자 백신 1억 회분을 추가로 주문하기로 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는 품질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는 코로나19 감염이 잇따르자 공항 방역이 강화되고 학교 방학도 앞당겨졌습니다. 국제부 조수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정부가 주력 공급 백신으로 계약한 백신이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쏠립니다. 미국에서 유럽에서 승인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데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는 모양이죠. 네, 유럽연합 EU의 의료 규제 당국이 유럽의약품청인데요. 예. 노엘 와션 유럽의약품청 부청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아스트라제네카가 아직 승인 신청서도 내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백신에 대해서는 일부 정보만 받은 상태라며 품질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후에야 정식으로 승인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와션 부청장은 이에 따라 1월 중 유럽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보급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U는 이번 주부터 접종을 시작한 화이자 백신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예.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트위터를 통해 화이자 백신에 대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이자 백신 1억 회분을 추가로 주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EU는 모두 3억 회분의 화이자 백신을 지금까지 총 확보하게 된 셈입니다. 예. 네. 앞서 화이자 백신은 영국에서 최초로 이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 최초로 그 접종자였던 어르신이 2회차 접종도 무사히 마쳤다고요? 네, 맞습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화이자 백신은 3주 간격을 두고 2번을 접종해야 하는데요. 네. 1회차 접종 이후 면역력이 어느 정도 형성되지만 2회차 접종을 해야 95%의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8일 영국에서 가장 먼저 백신을 맞은 91살 할머니가 정확히 21일 만에 두 번째 접종을 마쳤고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국 상황이 현재 좋지 않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5만 명을 넘어서며 지금까지 1일 기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의약품 규제 당국이 곧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하고 영국 정부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보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아직 승인 심사가 완료되지 않고 있어서요. 이게 과연 꼼꼼한 심사를 위한 시간 지연인지 아니면 혹시 또 다른 변수가 생겼는지 여부를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앞서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백신 접종하는 모습이 이제 화면으로 생중계가 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도 백신 접종을 마쳤다고요? 네, 해리스 당선인은 현지 시각 29일 워싱턴 DC의 한 의료센터에서 모더나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네. 이 장면은 TV로 생중계됐는데요. 해리스 당선인은 거의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았고 금방 끝났다면서 백신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It's literally about saving lives. I trust the scientists, and it is the scientists who created and approved this vaccine. So I urge everyone, when it is your turn, get vaccinated. 네,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21일 화이자 백신을 공개적으로 접종했는데요. 시차를 두고 접종하라는 의료진 권고에 따라 해리스 당선인은 일주일 뒤로 일정을 잡은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환자 증가세가 이어지자 바이든 당선인은 백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임 100일 안에 하루 100만 명씩 접종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속보가 오늘 아침에 또 전해졌는데요. 미국 콜로라도 주에서도 영국에서 유행하는 것과 같은 유형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첫 번째 사례가 나와서 앞으로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인 베이징에서도 현재 감염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네, 베이징에서는 이틀 전인 28일 하루 동안 7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모두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순위구에서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순위구는 전시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모든 주택단지에서 택배와 음식 배달원이 내부로 진입할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단지의 출입문을 한두 개만 남기고 봉쇄하도록 했습니다. 순위구는 사흘간 주민 129만 명의 핵산 검사를 마쳤고 이미 결과가 나온 124만 명은 모두 음성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순위구 일부 지역이 코로나19 중위험 지역으로 추가가 되면서 베이징의 중위험 지역은 모두 4곳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베이징시 당국은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까? 네, 베이징시는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서 무엇보다 공영 방역 대책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서우드 공항과 다신 공항의 모든 근무자를 대상으로 핵산 검사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베이징
베이징시는 또 어제 방역 브리핑에서 중3과 고등학생을 제외한 학교 겨울방학을 앞당긴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초등학생들은 2주 앞당겨진 1월 16일부터, 중학교 1, 2학년생들은 1주 앞당긴 1월 23일부터 방학에 들어갑니다. 베이징시 교육위원회 대변인은 겨울철 방역 상황에 따라 방학 일정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베이징에서 핵산 검사를 받은 사람은 모두 170만여 명으로 모두가 음성이 나온 것으로 발표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재확산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제부 조수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